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삼룡의 뉴스쇼입니다. 대구노예가 수년간 박혜근 목사 사건으로 시끌벅적했던 거 다 아시죠? 그동안 총회 내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대구노예 박혜근 목사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박혜근 목사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단의 인재였습니다. 그런 학자가 교수를 그만두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노예와 총회 정치판에 휘둘려 위임 목사 해제, 정직, 면직, 교단 퇴출이라는 대형 사고를 당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칼빈을 연구하고 학위를 취득한 진짜 박사가 어찌된 일인지 칼빈을 연구했다는 노예의 한 목사가 작성한 위조 문서에 의해 단행된 확인 사살로 교단에서 퇴출되었다니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 사건이죠. 속칭 이번 사건은 칼빈을 연구한 진짜 박사가 엉성하게 칼빈을 연구한 이상한 박사에 의해서 퇴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사건인 듯하여 더욱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신학을 누르고 정의가 불의 앞에 잠식당하는 현실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노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노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남에서 손꼽히는 모범 노예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지난해에는 부총회장 후보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좋은 노예가 알고 보니 특정인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하여 총회에 제출하는 비열한 정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더욱이 노예 정치에 의해서 특정 목사를 잡는 비성경적인 정치, 세속적인 수법으로 총회까지 어지럽혔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대구노예의 이런 실상은 지난 6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동노예 소속 임종구 목사, 김경천 목사가 위조 문서죄 혐의로 100만 원형 벌금에 구약식 기소된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자 대구노예와 교단 내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구 목사 하면 현재 총회 신학부 서기입니다. 그는 칼빈을 연구했다고 기독신문의 기고문을 작성하는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해 왔는데 어떻게 임 목사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검찰에서 처분한 사건이니 안 믿어져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에 따르면 그토록 선량하게 보였던 임종구 목사가 문서를 위조하여 결국 총회를 기만하고 한 목회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로써 대구노예가 위조 문서를 만들어 총회 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박혜근 목사를 확인 사살했다는 혐의가 입증된 것입니다. 검찰 처분 결과를 보니 대구노예의 위조 문서는 당시 노회장 임종구 목사와 서영교회 임시당회장 김경천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노예는 이 두 목사뿐 아니라 노예를 이끌어간 정치 목사들에 의해서 박혜근 목사 죽이기 앞장선 가운데서 총회 정치꾼들에 의해 확인 사살된 초대형 사건인 것이 최근 사법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노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구 서영교회 박혜근 목사는 원래 칼빈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3년부터 14년간 교수로 후학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11월 박 목사는 자신의 모교회인 서현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구노예는 박 목사를 위임 목사 청빙 청원을 해주는 등 상호 협력하여 박 목사로 하여금 교수 사역에서 목회 사역을 하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하지만 박 목사가 부임한 후 3년 만에 서영교회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대구노예는 몇 년 동안 혼란을 거듭했죠. 그로 인하여 박 목사는 대구노예에 의해
서영교회 위임이 해제되고 면직까지 당하는 등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기에다 대구노회가 평양노회로부터 박 목사의 임명을 받아 서영교회 이임을 허락한 지 4년 만에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라는 회개한 결정까지 하여 박 목사의 생명줄을 자르고 말았습니다. 대구노회가 이미 임명서까지 받아서 위임까지 허락한 목사에 대해 갑자기 본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노회 목사가 본교단 소속이 아닌 목사를 임명받은 것은 정치제 15장 13조를 위반한 중대한 불법이죠. 그렇다고 하면 당시 불법 행위를 한 노회장과 서기 역시 중징계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박예근 목사가 노회에서 무기정직 판결을 받고 상소하자 총회 재판국에서는 무기정직 판결을 가하게 했던 제 몫에 대해서는 무효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건덕상의 이유를 들어 10개월 정직 판결을 냈습니다. 문제의 불법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의 관할은 노회입니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목사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권징조례 제94조 2항에 따르면 총회 재판국은 법률심입니다. 상소장을 근거로 재판할 때 하해의 판결과 재판 과정이 헌법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판결한 후 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재판국은 관할이 노회인 목사에 대해 판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재판이 하해의 판결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여부만을 판단하여 재판해야 하는 법률심인 것을 위반한 채 정직 10개월이라는 불법 판결을 내려 권징조례 제94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결국 노회의 불법, 총회 재판국의 불법이 나온 사건이 바로 대구노회 박혜근 목사 확인 사살인 셈입니다. 문제는 그런 불법 판결을 제104회 총회가 아무런 이의 없이 채용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대구노회는 다시 재판국을 열어 박혜근 목사를 면직 판결했습니다. 이번에도 노회가 또 불법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3조 1항에는 범죄를 다룰 때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못하도록 정해놨습니다. 법률 제도로 사용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서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2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졌습니다. 또한 이중 처벌 금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내에서 형벌권이 이중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노회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원칙을 위반한 채 고발인을 달리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판국을 열어 무기정직에 이어 면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회의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정치로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속출한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람을 속이고 위조문서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노회나 총회 정치 혹은 재판국까지 금권이 쉽게 개입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박혜근 목사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혈혈단신 싸웠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면직에 대해서 총회에 상소했습니다. 그러자 대구노회는 박 목사가 총회에 제출한 소원장에 대해 집요하게 반려 및 기각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검찰 처분 결과를 보면 그 집요한 노력이 당시 노회장 임종구 목사와 서영교회 임시당회장 김경천 목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니 기겁할 일이죠. 제104회 총회 임원회는 임종구 목사와 김경천 목사가 공모하여 제출한 위조 문서를 보고 박혜근 목사의 소원장을 반려시켰습니다. 총회 재판국에서도 총회 임원회가 반려한 소원장에 의거 박 목사의 상소장을 기각 처리하자 제105회 총회는 이를 채용하여 사건이 종결된 듯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2일 박혜근 목사의 소원 및 상소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 새로운 증거는 권징조례 제69조에 의거 박 목사가 재심을 청원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박 목사에 대한 판결이 재심으로 뒤집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확인 사살된 박 목사에게 정당한 재판의 기회가 주어진 것만도 총회의 공의를 실현할 기회가 된 것이죠. 임종구 목사와 김경천 목사가 총회 임원회에 제출한 위조 문서의 배경을 들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2020년 5월 4일경 대구 서영교회 임시당회장 김경천 목사와 당시 대구노회장이었던 임종구 목사가
공동 공모하여 총회 재판국 출석 증언 사실 확인서와 소원서 반려 기각 청원서의 동노회의 관인과 서기의 직인을 서기 몰래 찍어 두 건의 문서를 위조하여 총회 임원회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서영교회 일부 교인들이 김경천 목사와 임종구 목사를 상대로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등의 위조죄와 형법 제234조의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죄, 형법 제239조 1항의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도장부용 사용죄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대구검찰청은 이 사건을 10개월간 정밀하게 조사한 후 지난 22일자로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을 적용하여 100만 원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처분한 위조 문서는 제104회 총회 임원회가 박예근 목사의 상속권을 반려시킨 결정적인 단서가 됐기 때문에 대구노회는 초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위조 문서를 받은 총회 임원회는 박예근 목사의 소원권을 반려했고 제104회 총회 재판국에서도 박 목사의 상속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제105회 총회에서도 논란을 벌이다 결국 재판국 판결을 그대로 채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사법에서 임종구 목사와 김경천 목사가 총회 임원회에 제출한 박예근 목사 관련 문서가 위조였다는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으니 대구노회는 긴장을 만나죠. 검찰에서 이 같은 처분 결과가 나오자 대구노회 일부에서는 총회 재판도 제대로 못 받은 채 면직에 이어 교단 목사가 아니라는 결정으로 두 번이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박예근 목사의 억울함을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대구노회 문서 위조 사건은 문서를 위조해서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총회 행정에 큰 타격을 주고 심지어 재판 결과까지 뒤바꿔버린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섰다가 구약식 100만 원 벌금형으로 기소된 임 목사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구약식 벌금형 100만 원형으로 기소 처분된 이상 노회 및 총회의 모든 공직을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종구 목사가 심혈을 기울였던 칼빈 연구가 의심을 받게 될 형편에 처하게 된 부분입니다. 임 목사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를 두고 보면 그가 신학 연구를 빙자하여 총회 신학부 임원 등의 이름을 올리더니 결국 죽이는 정치에 앞장선 정치 목사로 변질되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 목사의 허술한 칼빈 연구 때문인지 신학부에서도 WCC 지지 논문으로 총신대 이사회에서 퇴출된 바 있었던 S 교수를 총회 정책성 연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임 목사가 연구한 칼빈 연구의 진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칼빈을 가짜로 연구한 정치 목사가 위조 문서를 만들어 진짜로 칼빈을 연구한 학자 목사를 확인 사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처분한 임종구 목사와 김경천 목사에 대한 구약식 벌금형은 계속해서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대구노회가 임종구 목사와 김경천 목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교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구노회는 세속 정치를 중단하고 죽이는 정치에서 살리는 정치로 돌아서서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전통을 되살려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송삼룡의 뉴스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